영국 매체 90민은 3일 프리미어리그 출범 후 각 팀의 최고 외국인 선수를 선정해 보도했다. 토트넘에서는 손흥민이 한 자리를 차지했다. 이 매체는 손흥민은 절대적으로 최상의 위치에 있다라면서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5년 동안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그의 재능, 스피드, 감각을 통해 리그 최고의 공격수가 됐다. 아시아 역대 최고의 선수로 인식되기도 한다라며 토트넘의 최고 외인으로 꼽은 이유를 설명했다. 손흥민은 2015년 토트넘 유니폼을 입은 후 공식전 220경기에 출전해 83골 44도움을 기록했다. 공격 포인트는 127개로 경기당 0.57개를 기록하고 있다. 손흥민은 현재 토트넘을 대표하는 선수다. 해리 케인이라는 간판 스타는 부상으로 최근 부침을 겪었지만 손흥민은 기복 없이 에이스 자리를 지키고 있다. 지난해에는 토트넘의 유럽 축구 연맹 챔피언스 리그 준우승을 이끌기도 했다. 손흥민은 루카 모드리치나 위고 로리스, 얀 페르통은, 크리스티안 에릭센 등 뛰어난 선수들보다 좋은 평가를 받았다. 모드리치의 경우 세계 최고의 중앙 미드필더가 분명하지만 토트넘에서는 활약한 기간이 짧았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159경기에 뛰었을 뿐이다. 팀 성적도 당시보다 손흥민이 뛴 기간이 훨씬 좋다. 로리스와 페르통은 팀을 상징하는 선수들이지만 골키퍼, 수비수라 상대적으로 덜 드러나는 포지션이다. 에릭센도 2013년에서 2020년까지 오랜 기간 뛰었지만 막판에는 팀을 떠나려는 분위기 속 불성실한 이미지가 생겨 팬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세 선수는 토트넘에서 나란히 300경기 이상 뛴 선수들이다. 반면 손흥민은 경기 수는 부족하지만 활약상과 이미지에 흠이 없는 편이다. 언제나 밝은 미소로 팬을 즐겁게 하는 데다 공격 쪽에서 확실한 임팩트를 남겼다. 직접 골을 넣는 포지션이라 존재감이 더 강렬하다. 게다가 여전히 팀 최고의 선수로 활약하고 있어 영국 매체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 유력 매체가 미드필더 크리스티안 에릭센이 토트넘 호스퍼 시절 공격수 손흥민 등 우수한 동료가 있어 실력 이상의 고평가를 받았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관영 뉴스 통신사 동딴서비에 남은 21일 에릭센이 토트넘에서 미드필더 델레 알리나 손흥민 같은 수준 높은 선수와 경기했다는 것을 잊지 마라. 알리, 손흥민이 동료가 아니었다면 그렇게 여러 시즌 효과적인 플레이를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에릭센은 잉글랜드 프로축구 시절 델레 알리, 손흥민, 해리 케인과 함께 데스크로 불리며 토트넘 4대 스타로 꼽혔다. 통딴서비에 남은 유감스럽지만 현재 인터밀란 선수단에는 제2의 알리도 제2의 손흥민도 없다. 그 누구도 에릭센을 토트넘 시절처럼 훌륭한 선수로 보이게끔 하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에릭센은 2013-2014 시즌부터 2019-2020 시즌 전반기까지 토트넘에서 프리미어리그 226경기 51득점 66도움으로 활약했다. 토트넘 소속으로 에릭센이 기록한 페널티킥 유도 제외 60어시스트와 키패스 571회, 페널티 박스 밖에서 23골과 직접 프리킥 8득점 모두 해당 기간 EPL 1위다. 그러나 동딴서비에 남은 에릭센이 토트넘에서 보여준 창조성과 득점 능력은 알리, 손흥민과의 연계, 그리고 훌륭한 동료의 존재로 인해 상대적으로 견제를 덜 받은 것에 따른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에릭센은 토트넘 시절 2017-2018 EPL 베스트 11에 이어 2019년에는 유럽 축구연맹 최우수 미드필더 2위와 국제 프로축구선수연맹 올스타에 선정됐다. 델레 알리가 30일 스포츠 콘텐츠 업체 코50과의 인터뷰에서 팀을 떠난 크리스티안 에릭센에 대한 그리움을 토로했다. 델레 알리는 에릭센, 해리 케인,
손흥민과 함께 소위 데스크라인으로 회자되며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 체제에서 유럽 챔피언스리그 결승행 등 놀라운 성과를 빚어냈다. 무리뉴 감독 부임 후 케인과 손흥민의 부상, 에릭센의 이적으로 델레 알리는 나 홀로 그라운드를 지켜야 할 날이 많았다. 델레 알리는 무엇보다 날선 킬패스와 영리한 경기 조율을 통해 끊임없이 찬스를 창출해내는 플레이메이커 에릭센의 부재를 아쉬워했다. 나는 내 축구 경력을 통틀어 3개의 포지션을 뛰어봤다. 6번, 8번, 10번으로 뛰어봤는데 10번 역할을 할 때가 가장 좋았다. 골을 넣고 어시스트를 하는 것이 가장 좋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에릭센 같은 선수가 없으면 나도 그렇게 달릴 수가 없다. 그렇게 똑같이 할 수가 없다. 함께 달리면서 패스하고 그런 플레이는 정말 어렵다며 에릭센의 부재의 아쉬움을 표했다. 에릭센, 손흥민과 눈부신 시너지를 통해 토트넘의 에이스로 자리잡은 델레 알리는 올 시즌 리그 22경기에서 8골을 기록 중이다. 에릭센은 지난 1월 이적 시장에서 정든 토트넘을 떠나 인터밀란 유니폼을 입었다. 지난 겨울 토트넘을 떠나 이탈리아 인터밀란으로 간 손흥민의 옛 동료 미드필더 크리스티안 에릭센이 다시 토트넘 팬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만들었다. 에릭센은 지난 1월 말 인터밀란과 4년 6개월 계약했다. 토트넘이 에릭센을 팔면서 받은 이적료는 고작 2천만 유로였다. 약 260억 원. 당시 에릭센은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인터밀란에서 우승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 발언은 토트넘 팬들에게 비수와 같았다. 팬들 중에는 화가 많이 난 이도 있었다고 한다. 에릭센은 최근 덴마크 일간지 윌란스 포스틴과의 인터뷰에서 토트넘을 떠난 이유를 다시 밝혔다. 그는 당시 BBC에 했던 내 코멘트로 토트넘 팬들의 화가 많이 났다. 그러나 그건 사실이다. 잉글랜드에는 너무 강한 팀들이 많다고 말했다. 에릭센은 우승이 하고 싶고 그 가능성이 토트넘보다는 인터밀란이 더 높다는 것이다. 그는 또 나에게 화가 나 있는 토트넘 팬들이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팬들은 긍정적이다. 나는 토트넘을 위해 뛰는 걸 좋아했다. 많은 좋은 사람을 만났고 좋은 기억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에릭센은 인터밀란 이적 이후 아직 주전 자리를 잡지 못했다. 정규 리그 4경기, 유로파리그 2경기, FA컵 2경기에 출전했다. 에릭센은 코로나19로 이탈리아에서 자가 격리된 채 2개월을 보냈다고 한다. 그는 이탈리아어를 배우고 레고를 만들었고 넷플릭스를 보면서 집에서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 밀라노 시내에서 차 운전을 하다 경찰에 잡혔는데 서투른 이탈리아 구사 때문에 어려움이 컸다는 에피소드도 공개했다. 이탈리아 언론이 헤매고 있는 크리스티안 에릭센에게 호평을 쏟아냈다. 기대는 금세 실망으로 바뀌었다. 창의성, 조율, 날카로운 패스는 종적을 감췄다. 이탈리아 투토메르카토는 인터 밀란은 여름에 에릭센을 공짜로 데려올 수 있었지만 반 시즌 앞당겨 2천만 유로를 주고 영입에 성공했다면서 에릭센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모습을 보고 인터 밀란에 합류했지만 현실은 벤치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리그가 재개되더라도 에릭센은 벤치에서 시작해야 한다. 안토니오 콘테 감독의 철학을 이해하고 빠른 팀 적응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더불어 아름답게 결정짓고 연속성 있는 모습을 갖춰야 한다고 분발을 촉구했다. 한간의 콘테 감독이 에릭센을 위해 시스템 변경도 고려한다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나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전문가들이 언급했던 에릭센이 세리에2에 적응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예상은 적중했다. 토트넘 시절 플레이가 인터 밀란에서 나올지 궁금하다.